반갑습니다. 임채문 세무사입니다. 이 시간에 이제 상속 분쟁 방지를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저기 상속 업무를 좀 과거부터 쭉 상속 업무 쪽으로 검토하고 연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 상속 그럼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 그러면 상속 분쟁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살면서 자기 재산이 일정액 이상 있으신 분, 꼭 매도가 아니라 실제로 1,000만 원, 2천만 원만 돼도 그것도 큰 것이죠. 그런데 1,000만 원, 2천만 원 때문에도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해 가지고 남처럼 된 사례가 주변에 둘러보니까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평생 땀 흘려 이룬 상속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 상속 재산을 자녀들이 크건 적건 간에 그 자녀들이 잘 고맙게 생각하면서 부모님의 유지를 따르게 하는 거, 이것이 중요하지. 자녀들은 그 부모의 좋은 가치는 빼버리고 그 상속 재산만 이렇게 갖게 하는 거,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 이건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상속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것이 자녀들로 하여금 상속 분쟁이 안 생기게 하는 방지 대책을 세우고 이 세상을 마무리하는 것이 이 땅에서 생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숙제 중에 숙제요, 과제 중에 과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늘 상속 때문에 서로 이렇게 상담해주고 이렇게 상속세 하면서 분쟁 발생되는 걸 제가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분쟁을 방지하려고는 부모 입장이나 자녀 입장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많이 남겨주면 우리 집 자녀는 안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은 착해서. 과연 착한지 그건 본인은 모르겠지만 대부분 상속 분쟁이 생기잖아요. 부모가 자기가 피땀 흘려 이룬 그 자산을 그냥 자녀들한테 넘겨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이 재산을 받아가지고 더욱더 우애 깊게 또 바람직한 사회 시민으로서 살 건가, 그것도 고민하면서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부모의 좋은 가치, 영적 가치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좋은 가치도 자녀와 공유하면서 재산이 많이 소유하면서 소유한 대로 사회적인 책임도 같이 부담을 지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의식 수준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녀와 전혀 다릅니다. 왜 다르다고 그러면, 부모는 자기 재산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나눠줄 때 누가 많이 가져가든지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자녀들 다 귀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녀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 수준이, 자녀는 본인하고 의식 수준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우리 자녀는 착해서, 그건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재산에 관한 한 아무리 예쁘다고 해서 대놓고 이렇게 편을해서 좀 더 준다, 이건 절대 자녀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이해를 하는 자녀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뻐해서 좀 더 대놓고 더 준다, 이건 나중에 분쟁의 씨앗을 부모가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재산을 어떻게 나누라, 이 유언장을 반드시 작성해 놓은 것이, 그래도 유언장을 작성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이 그 유언장대로 다 재산은 분배는 하겠지만 자녀가 더 화목해진다, 더
뭐 이렇게 우애 깊게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분쟁은 재산론을 나누면서 분쟁은 한 가지 분쟁은 막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유언장이 필요하고요. 자녀 입장에서 보면 이거 부모 재산을 취득했을 때 반드시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지 권리만 주장하면 안 되죠. 자녀가 부모 재산을 받았으면 받고 나서 근로의욕도 유지되고 뭐 이렇게 근로의욕이 유지되거나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야지 근로의욕이 저하된다. 제가 쭉 살아오면서 보니까 지금 뭐 70대다 80대다 되신 우리 사장님이나 회장님들 보면 재산을 초기에 재산을 읽을 때부터 지금까지 80대 되신 분들의 삶의 태도를 보면 재산이 있을 때는 없을 때는 똑같아요. 한결같이 뭐 건강관리하고 회사 출근해서 이렇게 업무 집행하는 거 보면 재산이 많다고 적다고 해서 근로의욕이 전혀 감퇴가 안 돼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위치에 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부모가 좋은 가풍을 이렇게 증여를 하면서 넘겨주는 사람도 있죠. 부담부 조건부 증여로 1년에 이 빌딩을 줄 테니까 이 빌딩에 나오는 그 소출을 가지고 자녀들하고 1년에 몇 차례 뭐 이렇게 가족 모임을 하고 뭐 이렇게 그 제사 때나 생일 때 이렇게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을 그 증여 조건에 이렇게 뭐 승계를 시켜가지고 증여 계약서 약정서에 그렇게 써서 그걸 못 지키면 부모가 소송을 통해서 다시 증여 재산을 회수로 하는 그런 조건부 증여도 종종 요즘 뭐 판례나 이렇게 매스컴에 종종 발생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 저는 이런 재산을 넘겨줄 때 이런 조건을 반드시 붙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이런 조건이 없으면 재산만 가지고 있지 뭐 부모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형제 우애나 형제끼리 사이좋게 생각하는 것, 좋게 사는 것, 사이좋게 지낸 것을 가장 좋은 가치 덕목으로 삼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좋은 가치 덕목으로 살면서 그런 조건을 부여하지 않고 그냥 재산을 증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건을 붙여서 증여하는 거 그래야 조금은 형제가 자녀 간에 우애가 있게 지낼 거 아닙니까? 그런 의무적으로라도 해보자는 것이죠. 그렇게 안 하면 누가 그걸 서로 솔선수범해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효는 뭐냐? 형제 자매끼리 우애 있게 지내고 존중하거나 예의를 지키면서 형제끼리 하는 것이지. 지금은 다 형제가 친구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지 장남이라고 해서 부모 대신한다. 옛날 그런 것은 장남이 그만큼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장남은 부모처럼 여기라 그런 얘기가 나왔지. 지금 우리 자녀들은 전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자녀하고 입장차가 다르니까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면 이런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좀 개인적인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